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 육회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경신 수행 끝나고 학선 선생님 만나 뵙고 와서 좀 푹 쉬고 나니까 목소리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해 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드백 요청하신 분, 열심히 공부하시는 봄바람 닉네임을 가지신 봄바람님 질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 질문을 하기 앞서 일부 못난 안티들 때문에 저의 질문이 태클처럼 들리실까봐 염려되어 말씀드립니다. 염려 안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 성격이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똑 부러지는 성격이라서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다 잘라버립니다. 그 네이버 블로그에 제가 저를 이제 이웃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 500명 가량 정도 되는데 연수에 비해서는 500명이라는 숫자가 매우 적죠. 왜 그러냐면 저는 서로 이웃을 안 맺어요. 그러니까 어떤 쓸데없는 관계, 그리고 저는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SNS를 일절 안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인연 자체를 만들지 않는 성격이라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에도 그 500명가량 되는 그 제 구독자분들은 그냥 제 글 보려고 이제 이웃 해놓으시고선 보시는 거지, 저는 그분들 블로거를 또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원수가 그렇게 적은 건데,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자라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잘해드려야 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 육효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좀 알려드리려고. 사람 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아는 거 최대한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록으로 좀 남겨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안티들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잘라버리면 그만이니까 질문하신 분들은 그냥 가감없이 질문하십시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랜만에 글쓰기를 하는 거라 표현력이 서투를 뿐이지 질문은 전혀 나쁜 마음으로 여쭌 게 아니라 순수하게 몰라서 물어본 거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해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글을 보면, 저는 워낙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해서 그 어떤 사람의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손님들 뿐만 아니라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글 속에 저는 인품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봄바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게 나쁘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태상 같은 선생님께 오로지 존경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저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위인은 못 됩니다. 그냥 우리 어제도 학선 선생님 만나서 이제 식사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제가 존경하는 분들, 존경하는 선생님들 말씀드리면서 제가 학선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이제 학선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워가지고 제자가 됐으면은 진짜 제가 우리 학선 선생님 진짜 제대로 모셨을 텐데, 물론 이제 다른 학선 선생님의 다른 제자분들이 잘하시는데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김광일 선생님 모셨을 때랑, 그리고 청수학인 주역의 대가이신 홍몽선 선생님한테 이제 사사받았던 그 기간 동안에 참 제가 생각해도 참 열심히 잘 모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학선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배운 제자가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안타까움이 늘 있었어요. 그 학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고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제가 진짜 너무너무 존경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있어서 어저께 얘기 나누다가 제가 그랬죠. 제가 진짜 학 선생님한테 좀 가르침을 배웠으면 학 선생님 정말 끝내주게 모시고 다녔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쉽다고 그랬더니 사모님도 웃으시고 학 선생님도 막 파한대소 하시고 그러셨는데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 선생님하고 저 사이에 일단은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점치는 기계 같은 사람이에요. 기술자, 점치는 기술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냥 점치는 기술자라고만.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나쁜 뜻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기술자라는 말이 좋습니다.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점치는 기술자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좀 웃긴 것 같고. 매봉교 125페이지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지 천택리변 천례무망 6월 임자일 운점자가 살집을 구하고자 하느니 용신은 부여가 되는데 일지의 춘과 동요, 관, 묘목으로 부오화는 암동으로 보여지는데 매봉교에서는 부오화의 암동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이 전교에서 태교의 관이 임했는데 이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귀신의 문제가 있는 집이 되는 건지 아니면 관 묘목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건지 여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질문의 요점은 뭐예요?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지죠. 내가 나가는 거는 지금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집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빠지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새로 살 집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지, 새로 들어가서 살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을 봤더니 천택리변 이후 동했어요. 자, 일단은 세효에 손이 임했어요. 물론 이제 이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암동 오화가 이제 암동을 했어요. 이것을 뭐 딱히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이 태교가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 관련된 집 관련된 것을 볼 때는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부, 집이죠. 그리고 태교도 집이죠. 그 다음에 5효에서 2효를 어떻게, 이것은 이제 이사 갈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5효에서 2효를 어떻게 극하는지, 생하는지, 극을 당하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효나 응효나 뭐 각각의 비신들은 하나의 각각의 그 형체를 그러니까 뭐 자손,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 남편, 부모를 나타내지만 5효는 가족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2효는 새로 들어갈 집의 터의 기운,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 기운을 누르고 살 수 있는가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5효만 하나만 가지고서는 가족을 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그 집 터가 어떤지 저쩐지를 물은 게 아니라 전세 집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가 말씀드렸던 오화, 암동. 근데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태교가 움직였잖아요. 집을 이동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집을 이동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오화의 암동을 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예,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오화의 암동이 더 중요합니까? 동한 태교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점괘에서. 예, 태교가 움직였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태교에서 움직여가지고서 이미 집을 이동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사효의 오화가 암동한 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화 암동한 것도 집에 이동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효 태효, 가태효가 동해서 퇴신하는 것도 집이 이동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오화 암동보다는 이 태효의 움직임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점괘에서 태교에 관이 임했는데 이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귀신의 문제가 있는 집이 되는 건지 아니면 관 묘목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건지 여쭙습니다. 뭐 이거는 저는 귀신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은 월파를 당했고, 그리고 이 질문의 요지가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잖아요. 근데 태교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이동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합되는 시기, 동했으니까 동한 것이 합되는 시기. 예, 그러면 다음 달 수월이죠, 수월. 예, 그때 이제 집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 거지. 뭐 이 점괘의 질문하고는 전혀 이 관요의 귀신 문제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가게를 팔려고 할 때 매매점에서 태교에 관이 임하고 왕상할 경우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죠? 매매를 하려는데 문제가 생기는지 여쭙습니다. 예, 집이나 가게를 팔려고 할 때 매매점에서 태교에 관이 임하고 관이 동했거나 그러면 귀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뭐 새로 지은 지 뭐 몇 년 안 된 아파트나 뭐 상가인데 이제 내가 이제 물건을 살라고 그러니까 집을 살라고 혹은 그 물건을 살려고 부동산을 보러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깨끗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기분 나쁜 집이 있죠. 그리고 왠지 싸한 느낌이 드는 집들이 있어요. 어느 장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특히나 내가 큰 돈을 주고 사는 부동산의 경우는 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집이나 가게를 팔려고 할 때 점괘를 봤는데, 언제 팔릴까 봤는데 태교에 관이 임했거나 관이 동했다, 왕상에서. 그럼 귀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을 보러 오거나 물건을 보러 온 사람들이 느낌이 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하는 거죠. 계약을 했던 사람들도 계약금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거 안 아까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가계약금 걸고 간 사람이 계약을 안 할 정도면 그거는 가계약을 그렇게 100만 원, 200만 원을 주고선 갔는데 어디 가서 뭘 본 거예요. 그 집 사면은 돈 되겠는지. 일단은 부동산에서 뭐 지금 당장 계약 안 하면 뭐 사모님 뭐 누가 또 계약하러 와요. 옆에서 또 이제 계속 바람 넣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계약을 뭐 100만 원이든 주고 일단 오긴 왔는데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그럼 그 사이에 그 가계약금 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뭐 안 볼 것 같아요? 많이 봅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점괘가 안 좋게 나와.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 100만 원으로 액땜했다고 생각을 해라.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100만 원이 수업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는. 그러면 이거는 이 반대의 경우죠. 이 손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이나 가게를 팔려고 할 때 태교에 관이 임하거나 아니면 관이 동하거나 힘이 왕상할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관기를 처리를 해야죠. 관기를 처리해서
내 집이나 가게를 보러 온 사람이 그런 싸한 느낌이나 안 좋은 느낌을 받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월하게 나가지겠죠. 집이나 가게가.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뭔가를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은 있는데 계약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전부 쳐봤더니 관이 택효에 임하고 내교에 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초효나 2효, 3효 다 마찬가지예요. 예. 외계에 있는 관유는 사실 뭐 신경을 안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외계에 있는 관유가 동했으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근데 동하지 않은 외계에 있는 관유는 저는 신경을 안 씁니다. 별로. 근데 내교에 있는 관유는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매매를 하려고 할 때는 관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걸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용신은 부효가 되는 게 맞아요. 예. 근데 부오화 암동 언급 안 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택효가 움직였기 때문에 부효를 굳이 이제 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집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사 관련돼서는 택효하고 부효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부효는 암동이고 택효는 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택효 동안 이 묘목이 동안 묘목이 합되는 술 다음 달에 이제 술월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가능하다 이사가 가능하다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일진에서 자수가 이 묘목을 생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수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생을 받지 못했다면 그러면 못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월파를 맡고 있고 그럼 여기가 무슨 임묘 해자가 아닌 다른 신유 그리고 뭐 진토 사화 오화 이런 경우였다고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 사효에 있는 오화를 중점적으로 봐줘야 되고 이거는 그리고 귀신 문제로 봐줘야 되는 거죠. 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점괘에서 뭐가 동했냐를 가지고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이것을 판단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점괘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초효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초효. 여기 이제 뭐 또 상효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초효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입니다. 가정을 했는데 관효가 이렇게 동했어요. 그럼 이건 귀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화가 지금 암동을 하죠. 그러면 이 오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집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택효라고 우리가 지정을 하고 중요하게 말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는 거죠. 가택효, 이효는 집안, 집.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효에다가 가택효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인점에서 예문으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친분을 쌓게 된 사람에 대해 그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레수의 변, 레지의 인월 가비니. 그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 대인점에서 새 응이 월 1에 힘 받는 것과 이 점괘에서 응요처럼 월파 1파를 맞아 휘청이고 있는 것. 새 응이 월 1에 생조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자, 뭐, 둘 다 뭐, 생조를 못 받고 있잖아요. 예.
세효인 나는 월과 일로부터 그냥 극을 당하잖아요. 극을 당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응효는 월파를 당하고 일파를 당해서 이게 완전 충산이 돼버렸죠. 흩어서 사라져버리는 정도로. 그럼 누가 형편이 좀 나아요? 내가 조금 나은 거죠. 뭐 낫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나마 응효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이지 둘 다 이렇게 뭐 좋지는 않다. 그럼 이건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 사람이나 나나 관계를 맺기가 수월치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상황 자체가. 만남을 갖거나 진지하거나 어떤 저기 뭐야 그게 뭐 연인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뭐 어떤 관계가 됐든지 간에 새롭게 친분을 쌓게 된 사람, 그러니까 정보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알아가는 단계란 말이죠. 뭐 이런 관계는 이제 옳지가 않죠.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 사람은 응효는 이렇게 월파 일파를 맞아가지고 충산이 돼버렸는데 내가 동해가지고 토생금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봉사자의 시각으로 보자면 봉사하는 차원, 신봉사할 때 그 봉사 아니고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내가 이 새가.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뺏기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뺏기는 감정으로 계속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받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이렇게 서로 상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상생,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 무작정 주는 사랑만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랑일까요? 글쎄. 하여튼, 뭐, 새롭게 친분을 쌓게 된 그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를 물으셨어요. 예. 관계는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이어진다. 어떻게? 계속 주기만 하는 관계로. 그리고 이 응효는 그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서로에 대한 마음의 크기인 건지 그 사람이 처한 여건이 되는 건지 어쩌습니다. 뭐 둘 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월파 일파를 당했기 때문에 뭐 여건이나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얘기하죠. 새우가 동하여 힘있는 소녀로 사화를 화출하였는데 이는 회대생을 받는 새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응요를 생하는 마음에서 극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걸 보여주는 건지 그냥 이거는 회두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효가 이 사람을 좋아해 줘야 되겠다, 도움을 줘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으면 가면 갈수록 이 마음이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이 점괘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쭙습니다. 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나만 주는 사랑. 이 사람은 배려를 권리로 당연히 알고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럼 좋은 관계예요? 나쁜 관계예요? 나쁜 관계죠. 나한테 손해. 이 세요에게만 손해가 되는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잉태점에서 부효의 암동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 블로그 말씀하시네요. 임신이 가능할까요? 중상간변, 지상견, 미월 무자일. 태초의 부오하는 일제의 충을 받고 좌우충 동안 임목의 생을 받아 암동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매번 블로그에서는 부오화의 암동에 대한 말씀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급을 안 하는 거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의미가 없어요. 부효는 소녀를 극하는 귀신이 되는데 부오화가 월지와 합의되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바라보셨는지요? 암동된 부오화가 문제가 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해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런 스킬의 질문을 하신다는 건. 네. 아직 공부가 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점차 나아지시는 것 같아요. 질문 수준이. 자, 임신이 가능할까요를 물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육춘괴가 나왔단 말이에요. 임신이 가능할까요를 물었는데 육춘괴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 한번 실패한 적이 있다. 뭐를? 임신을. 임신에 실패한 적이 있었다를 보여주는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유가 동에서 관변손 나오죠. 너는 임신에 실패한 적이 있었지만 다시 임신을 할 것이다 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에서 그냥 한 큐에 끝난 거예요. 이 부호 암동하는 거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임신을 방해하는 글자죠. 화 오화의 기운은 부효니까 화급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화는 이 변효가 된 세유에서 변효가 된 유금 소녀를 극할 수가 없어요. 네. 암동을 했더라도 변효는 이 둘 사이에서 관계인 거지. 자, 이 변효는 세효, 관, 이 둘 사이의 관계인 거지, 이거 자체는 얘하고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오화 암동은 이 소녀가 만약에 동하면 이 소녀에는 영향을 끼칠 수는 있어요. 근데 얘한테는 아무 영향을 못 끼쳐요. 이 변효, 유금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안 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춘괴, 너 한번 임신했다 실패했지를 얘기하는 거고, 하지만 변효, 소녀, 하지만 이번엔 임신할 수 있어. 관변손, 걱정하지 마. 여기서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쉬운 전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 굳이 불필요하거나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언급을 안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언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왜 언급을 안 하셨지? 궁금한데 뭐 이러시면 질문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답을 해드리니까. 예. 근데 질문을 잘 보시면 질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예. 질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응유를 주체 용신으로 잡을 때와 잡지 말아야 할 때, 유튜브 펜싱 남연이 강의에 관련돼서 추가 질문. 나의 제부, 나의 형부, 가족관계에 있는 상대의 승진이 단순히 제가 궁금해서 친 점이라면 형부는 승진이 가능할까요? 라고 묻고 응유와 간을 바라봐도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관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초심자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주체가 되는 그 용신과 목적,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형부 같으면은 누구예요? 언니의 남편이잖아요. 언니의 남편은 용신이 뭐예요? 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승진은 뭐예요? 관이죠. 그러니까 관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부는 또 제부도 관이네요. 용신이. 네. 근데 만약에 올케 언니다. 올케 언니면 용신이 뭐예요? 오빠의 와이프잖아요. 오빠는 형제잖아요. 오빠의 와이프는 제가 되겠죠, 제. 그럼 올케 언니의 승진점을 본다면은 제하고 관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초심자들이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그냥 응유하고 관을 볼까? 용신 잡기가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관만 보세요. 승진에 대한. 우리 형부가 승진이 가능할까요? 요번에 승진, 우리 언니가 얘기하는데 요번에 승진 케이스라는데 대상자에 있다고 하긴 하는데 승진이 가능할까요? 그냥 승진만 보세요. 승진, 관요. 예, 그거 하나만 그냥 진실되게 질문하시고 점쳐도 그거 하나로만으로도 답이 나와요. 예, 자꾸 뭔가 엮여가지고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시려니까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부의 이름이나 뭐 이런 거 당연히 넣고 점을 치시겠지만 응유와 관 이렇게 따로 보지 마시고 그냥 관요만 보세요. 관요만. 예. 잉태점 완벽 정리해서 아는 언니의 임신이 궁금한 경우 형요를 주체 영신으로 바라본다. 예, 아는 언니니까 형제잖아요. 예. 아는 언니 임신이 가능할까요? 라고 묻고 주체 용신을 목적 역시 소녀를 바라봐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는 언니는 형제효인데 왜 응을 보냐 이거죠. 응을 바라볼 때와 그 자부재관형 육친을 바라봐야 될 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잘 모르시겠으면 그 언니가 임신이 가능할까?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를 묻고 그냥 소녀만 보세요. 소녀만.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응요나 이런 거 다 보지 마시고 어차피 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임신이라는 목적이 뚜렷한 상태에서 진심으로 이제 점을 물으면 그러면 그 소녀 하나만으로 답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뭐 육친이나 뭐 저기 응효냐 뭐 이거 자꾸 따지려고 보면 더 헷갈리시기만 하니까 그냥 소녀 하나로만 보세요. 네. 친구를 응효로 바라보고 형효로 바라본 이유에 대해서 매봉교 214페이지 동업이 잘 되겠는가? 레아풍변 레천대장 진월병진이 친구가 109페이지 친구가 투자를 하겠는가? 산수몽 삼풍고 미월 개사일 두 정계 모두 다 친구와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동업이 잘 되겠는가 정계에선 친구를 응효로 바라보시고 친구가 투자를 하겠는가 정계에선 친구를 형효로 바라보셨어요. 선생님께서 다르게 바라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유가 다르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월병진일, 레아품병 레천드장 이거예요.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질문. 동업이 잘 되겠는가? 이게 이제 그 절친한 친구하고 동업을 하면은 그 사업이 잘 되겠는가를 이제 물은 점괘예요. 이게 친구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이 질문에서 친구, 동업. 자, 그러면 새는 나죠. 친구는 어디 있어요? 친구는 여기 있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친구가 포인트예요? 동업이 잘 되겠는가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동업이죠, 동업. 그래서 이 형효를 보는 게 아니라 응효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 때부터 친구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석사, 박사까지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여러분들 스쳐 지나간 친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락 안 하는 친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친구 태반이에요. 저도 지금 이 질문자의 질문 가지고 준비하기 전에 친구들 이름을 한 번씩 떠올려 봤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 아주 친한 한두 명 빼고 이름 기억도 안 납니다. 짝꿍 했던 친구 이름도 기억 안 나고. 네.
그래서 질문에 핵심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잖아요. 이 점괘에서는 친구하고 동업이 잘 되겠는가를 물었어요. 그러면 친구가 용신이냐, 응요를 봐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네, 동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세와 응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요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응요가 회두국 맞으면서 이렇게 육춘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이 변해가지고서 파토가 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투자를 하겠는가? 산수몽.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 많은 친구한테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케이스였어요. 이 점괘는. 산수몽 변 산풍국. 자, 그럼 여기서는 형제를 봐야죠. 형요. 여기서는 내가 투자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 파트너한테 투자 받는 거예요? 친구한테 받는 거예요? 친구한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의 상태를 봐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형제가 지금 공망이죠. 돈 별로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형변제가 됐죠. 제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빌려주긴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재물점 얘기할 때 어떤 얘기 했었어요? 항상 세효에 손이 임하면 돈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제가 임하면 더 잘 된다. 그런데 제와 손이 각각 다른 이유, 재물점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세효에 손이 임했을 경우에는 되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적극성을 더 띄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자기를 어필하고 2번 갈 거 3번 가고 4번 가고, 한 번 전화할 거 3번 하고 4번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이 세효의 소녀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질문에서 친구를 응요로 바라보고 형요로 바라본 차이, 질문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질문에. 친구와의 동업을 물었지만 결국에는 동업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파트너이기 때문에 새 응을 보는 것이고, 친구가 투자를 하겠는가, 이거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친구가 돈을 빌려줄까를 묻는 거기 때문에 형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매봉익교 329페이지. 딸이 헛것을 본다. 술에 둔 변. 이 점괘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술에 둔 변 수택절. 선생님께서는 이 점괘 하나로 양태풍수의 문제라고 해단하셨는데요. 낯설기만 한 이 점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네. 저의 비장의 무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들 어려워하실 수밖에 없는 점괘예요. 네. 하지만 저도 저만의 비장의 무기, 비법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어폰이 잠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장의 무기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급 스킬입니다. 이건 굉장히. 그래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꿈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여쭙는데, 육효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단순히 꿈 내용만 보고 좋은 꿈이라 판단하고 그 꿈을 사고팔기도 하는데요.
돈을 받고 상대에게 꿈을 팔면 진짜 꿈이 팔리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의미 없는 행동일 뿐인 건지 여쭙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의미가 없는 행동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풍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풍습.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쭉 전해져 오던 구전으로 전해져 오든지 아니면 어떤 춤이라든지 노래로든지 등등 내려오는 풍습 있잖아요. 풍습. 그냥 풍습의 일종인 거지. 예, 돈을 받고 상대에게 꿈을 판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 팔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행동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안 좋은 꿈을 꿨는데 상대에게 거짓말을 해서 좋은 꿈이야, 좋은 꿈을 꿨어, 사가. 그래서 5천원, 만원을 받는다 쳐요. 그러면 이것은 내 마음은 편하잖아요. 나쁜 꿈을 팔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일종의 어떤 풍습인 거지. 이것은 육효점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꿈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은 그냥 풍습의 일환이다. 예. 그 이상의 이하도 없다. 예. 좋고 나쁨이 없고 그냥 풍습으로만 보면 된다. 근데 육교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점괘를 봐서 이제 그 꿈이 길한 꿈인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예. 예, 꿈이라는 게 어떤 이제 뇌과학자들 책이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쓰신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 즐겨서 많이 읽는데 저 의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병원 운영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읽으시는 그 전문 서적, 전문의 서적도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역수를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질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책만으로 이제 의학, 의술을 공부하는 거는 한계가 있긴 하죠.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서 제 단골 손님들 중에 이제 의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가족분들, 손님의 가족분들 중에서도 의사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전문의들이 읽는 그런 책들 좀 많이 얻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책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이제 가끔 들여다보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역술에서 이제 질병점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게 목화토금수 5개로만 딱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육교에서 보자면 근데 이것을 위암이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지 대장암이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지 췌장암이라고 예상을 해야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암 중에서도 혈액암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골수암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질병들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전문의 서적을 제가 구해서 이제 읽어본 거고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점괘 해단이나 김우둔갑, 원명국, 신수국 사주 명리를 이제 보면서 그동안에 자료 정리를 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질병점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 서적들에 나타나는 그 질병의 특징들과 그 점괘나 그 사주팔자 혹은 김우둔과 원명국, 신수국상에 나타나는 질병에 대해서 각각의 음양 오행의 조화로움 이걸 이제 통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운이 어떻게 이제 기운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통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질병이 이 질병이냐 저거냐 그거냐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의학 전문 서적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점이 있는데, 꿈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꿈 해몽점, 이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육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귀신에 대해서도 그 존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지만, 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꿈 해몽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사들은 꿈에 대해서 단순히 무의식에서 뭐 나오는 어떤 과거로부터의 어떤 생각이 잠재되어 있던 것이 투영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죠. 무의식과 그리고 잠재되어 있었던 기억, 그것을 주로 포인트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꿈에 대해서. 그 서적들의 꿈에 대한 어떤 서적, 그러니까 전문의가 써낸 서적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시고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틀렸다가 아니라 육효점에서 꿈 해몽점이라는 파트가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파트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동변효만을 가지고 보는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거고, 다른 뭐 암동이라든지 뭐 합이라든지 뭐 충이라든지 이런 거 안 보고 동변효만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꿈 해몽점에서는 그냥 딱 그 동변효 하나로만 그냥 판단할 수가 있는 게, 그게 신의 일종의 계시인 거예요. 계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동변효로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효에서 뭐 관효가 동해가지고서 사고수를 암시하는 점괘다 라는 게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뭐 이 점괘라고 가정을 하고 관효가 동했다고 가정을 해요. 예. 그럼 오효죠. 오효에서 관효가 동했으니까 교통사고를 암시하는 거네요. 그럼 월과 일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점괘에서는 변효가 뭐가 돼요? 해수가 되죠. 해수. 그럼 해수는 형유가 되죠. 관변형.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써보세요. 자, 관변형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오효가 동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관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몽점에서 관변형, 사고수를 의미한다. 그럼 누구의 사고수예요? 형제의 사고수? 아니에요. 형제의 사고수도 있지만 사고를 통해서 돈이 나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가 없는 분이 이런 점괘를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변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무조건 형제의 사고수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분점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 뭐 부모님 계시면 뭐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가 있으면 언니, 뭐 여동생, 뭐 오빠, 남동생, 아니면 나 등등등, 내 가족들이 누가 사고수가 있을까를 분점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그런데 이렇게 꿈 해몽점에서 오효가 동해가지고 오효가 동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100% 교통사고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변효만 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교통사고 있어. 그거를 이제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신의 계시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봐야 된다. 뭐
정신건강의학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뭐 꿈에 대한 것들, 뭐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저는 정신건강의학을 공부한 전문의가 아니잖아요. 저는 육효를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이고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꿈 해몽점은 매우 쉽고 간단하지만 또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 간단한 게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동변요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 벌써 50분이 넘었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뭐 답장은 다 해드렸어요. 질문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게 이거 점괘 하나로 양태풍수의 문제라고 해당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비장의 무기. 예, 이거는 제가 가르쳐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 비법이기 때문에 저도 그 영업 비밀 하나 정도는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아주 진짜 뭐 몇십 년 된 집 맛집 가면은 그 소스 비결 안 알려주잖아요. 소스 만드는 거. 양념장 그 만드는 비법 안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렇다고 제가 뭐 아주 많은 비법을 숨기고 있지는 않아요. 예, 몇 가지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알려드려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50분이 넘었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들 공부하시고요. 어제 학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 매번 육효 공부하시면서 육효의 고수가 되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